안녕하세요, 본부장이에요. 여러분, 신차 한 대 장만하시려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돈 다 내고 뽑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각각 방식마다 비용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고 나중에 팔거나 반납할 때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신차를 처음 사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이용 방법 본부장이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현금 구매예요. 말 그대로 차값을 한 번에 다 내고 내 차를 뽑는 거죠. 예를 들어요, 차값이 4천만 원이다. 그럼요, 4천만 원을 통째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차값만 내면 끝일까요? 아니죠. 신차를 등록하려면요, 이전비도 내야 하고요,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추가로 들어가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전비. 이건요, 내 이름으로 차를 등록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차값의 약 7%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4천만 원 차량이라면 280만 원 전후가 나오겠죠. 이전비에는요, 취득세, 번호판 발급비, 공채 매입비 같은 게 포함돼요. 직접 가서 처리해도 되지만요, 보통은 대행업체에 수수료 주고 맡겨요. 다음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요, 배기량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배기량 3000cc 차량이면요, 1년에 80만 원대가 나와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내거나 한 번에 연납도 가능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동차 보험료. 신차는요, 보험이 필수예요. 없으면 운전 못해요. 초보 운전자가 신차 보험을 들면요, 1년에 130에서 200만 원 사이 나올 수 있어요. 연령, 사고 이력, 차량 금액에 따라 차이가 커요. 다이렉트 보험으로 하면 좀 더 저렴하고요, 제조사 프로모션 보험도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요, 차값 4천만 원에 이전비, 세금, 보험까지 합치면요, 4,400만 원 이상은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현금 구매는요, 그만큼 깔끔해요. 이자 없고요, 소유권도 바로 내 거. 나중에 팔 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중고차 사이트에 직접 팔 수도 있고요, 딜러 통해서 위탁 판매도 가능해요. 주의할 점은요, 감가상각이에요. 차는요, 출고되는 순간부터 가격이 뚝 떨어져요. 보통 3년 타면 시세는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주행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요, 현금 구매는 차량을 오래 탈 계획이 있거나 초기 비용이 넉넉한 분들께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요, 할부 구매예요. 돈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께 딱이에요. 차값을 나눠서 36개월, 48개월 이렇게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죠. 요즘 할부는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캐피탈 할부, 카드사 장기 할부, 그리고 제조사 금융 할부까지요. 먼저 캐피탈 할부부터 볼게요. 가장 흔한 방식이에요. 캐피탈사에서 심사를 받고요, 금리는 보통 연 5%에서 8% 사이예요. 예를 들어요, 차값이 3천만 원이고요, 36개월로 할부를 진행한다. 이럴 땐요, 매달 내는 돈은 원금 나누기 36개월, 즉 약 83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추가돼서요, 실제로는 월 90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이자는요, 자녀 원금에 따라 매월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예요. 즉,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원금 상환 비중이 늘어나요. 그리고요, 캐피탈 할부는 심사도 빠르고 자동차 전용 상품이라 처리 속도도 빨라요. 단, 중간에 전부 할부금을 상환하려 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약서 꼭꼭 확인하셔야 해요. 다음은요, 카드사 장기 할부예요. 카드로 차량을 결제하고 무이자 또는 저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요, 현대카드나 삼성카드에서 24개월 무이자 이벤트가 있다. 이걸 활용하면요, 이자 부담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먼저 카드 한도가 소진돼요. 차값 3천만 원이면 한도가 거의 꽉 차겠죠. 그리고요, 차량 구매 승인 이후 실제 출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또 무이자 할부가 아니면 이자율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으니 꼭 비교하세요. 마지막은요, 제조사 금융 할부예요. 현대캐피탈, 기아파이낸스처럼 제조사와 연계된 금융상품이에요. 이 방식은요, 프로모션 시기에 따라 1.5% 같은 초저금리 혜택이 붙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조사 할부도 보험이나 이전비는 별도라서 등록 비용은 현금이나 캐피탈 할부랑 동일하게 들어가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할부로 산 차량을 나중에 팔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할부를 다 갚은 상태라면요, 현금 구매와 똑같아요. 내 차니까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근데요, 아직 할부금이 남아있다? 그럼요, 그 상태로는 차량명에 이전이 안 돼요. 왜냐면요,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면 캐피탈사나 금융사에서 차량의 저당을 잡아요. 즉, 이 차는 내가 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금융사가 담보로 잡고 있는 자산이에요.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요, 저당권 설정하고 땡땡땡 캐피탈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요, 차를 팔려면 먼저 남은 할부금을 전액 상환하고 저당을 말소해야 해요. 저당이 풀려야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구조예요. 요즘은 중고차 딜러가 매입할 때 이런 저당 말소 절차도 같이 도와주니까요,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해요. 그리고요, 할부도 감가상각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차값이 4천만 원이었어도 3년 지나면 시세는 2천만 원 초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주행거리, 사고 여부에 따라 감가폭은 더 클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때는요, 신용조회랑 소득 심사가 꼭 들어가요. 캐피탈사에서는요, 내 신용평점 그리고 소득 수준을 같이 확인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DSR 규제. DSR이 뭐냐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 플러스 이자 합계가 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규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DSR 40%다? 그럼 1년에 버는 돈이 5천만 원이면 대출 원리금을 2천만 원 이상은 못 쓰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존에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낮으면 차량 할부가 거절될 수도 있어요. 특히 2024년부터는 할부나 리스도 DSR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내 재무 상태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자, 할부 구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소득과 신용평점이 준수하다. 결국엔 내 차로 만들고 싶다. 월 납입액은 감당 가능하다. 이런 분들께는요, 할부 구매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요즘 자영업자, 법인 고객분들이 많이 쓰시는 장기 렌트예요. 장기 렌트는요, 차량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월 렌트료 하나만 내면요, 차량 가격, 자동차세, 보험료, 경비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제일 큰 장점은 관리의 편리함이에요. 장기 렌트 계약은 3년에서 5년까지 진행 가능하고요. 계약 시 연간 키로수라는 걸 선택하는데요. 만약 3년 계약에 연간 키로수를 2만 키로로 지정하고 계약했다면 나는 3년 동안 총 6만 키로를 주행하는 조건으로 렌트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요, 반납할지 인수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계약 만기 시점에 새로운 신형 모델이 나오거나 다른 차량으로 신규 렌트를 진행해서 주기적으로 신차를 탈 수 있고요. 계약 기간 동안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내 차로 인수할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또한 장기 렌트는 보험 따로 가입 안 해도 되고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이 렌트사 명의라서 내 개인 보험의 이력이 남거나 할증이 붙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 렌트는요, 대출로 잡히지가 않아요. 차량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대여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추후 대출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개인 사업자, 법인 고객님들, 여기가 핵심입니다. 장기 렌트는 렌트료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부가세 환급도 1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요, 월 렌트료가 66만 원이면 그중 6만 원은 부가세고 이걸 환급받는 거죠. 단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모든 차량이 부가세 환급 대상은 아니에요. 승용차 중에서도 9인승 이상, 그리고 화물이나 승합차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차량만 가능해요. 일반 세단, SUV는 환급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요, 장기 렌트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차가 내 명의는 아니에요. 렌트사 명의로 등록돼 있어서 번호판이 영업용 렌트 번호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중고차로 팔 수는 없어요. 다만 요즘은 렌트 승계라는 제도가 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을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월 렌트료, 보증금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이라 중고차처럼 유통은 가능해요. 두 번째, 계약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커요. 자녀 계약이 많을수록 비용도 커지고요. 중고차보다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반납 시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렌트가 끝나고 내가 차량을 반납하려 해도요, 계약 시 약속한 키로수를 넘게 타게 되면 추가 정산이 붙기도 해요. 자, 그럼 장기 렌트 차량 정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첫 번째는 중도 반납. 계약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개월 수만큼 위약금이 붙어요. 위약금 계산 방법은요, 보통 남은 월 불입금의 20%에서 30%까지 나와요. 예를 들면 월 렌탈료가 50만 원이었고 남은 개월 수가 10개월이라면 총 500만 원이 남은 거겠죠. 여기에 30%인 150만 원이 중도 해지 위약금인 셈이에요. 두 번째는 만기 반납. 계약 만기 시점에서 정해진 키로수만큼만 잘 주행했다면 그냥 반납하면 계약이 끝나요. 세 번째는 인수. 렌트사에서 책정한 잔존가치만큼 금액을 납부하고 내 차로 바꾸는 거예요. 단 시세보다 인수가격이 비쌀 수도 있으니까 꼭 비교해 보셔야 해요. 여기서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잔존가치라는 거예요. 잔존가치란요, 차량을 계약기간 끝까지 이용하고 난 뒤 그 차에 예상되는 미래의 중고차 시세예요. 예를 들어요, 3천만 원짜리 차량을 4년간 리스나 장기 렌트로 이용한다고 할 때 4년 뒤 그 차가 1200만 원의 가치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1200만 원이 잔존가치인 거예요. 이 잔존가치를 기준으로요, 월 납입금이 계산돼요. 차량 총가격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만큼을 계약기간 동안 나눠서 내는 구조죠. 그래서요, 잔존가치가 높게 잡히면요, 차값에서 빼는 금액이 커지니까 내가 매달 내야 하는 렌탈료나 리스료는 저렴해져요. 그리고 이 잔존가치라는 건요, 만기에 이 차를 인수하고 싶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계약 끝나면 반납할 거다, 인수 안 한다 하시는 분들에겐 잔존 가치가 높게 설정된 계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요, 잔존 가치가 낮게 잡히면 매달 내는 금액은 좀 더 올라가요. 하지만 계약이 끝났을 때 차량을 인수하려는 분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즉, 잔존 가치가 높으면 렌탈료는 낮아지고 반납할 사람에게 유리하다. 잔존 가치가 낮으면 인수가 쉬워지고 차를 인수하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게 바로 잔존 가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계약하실 때 나는 반납이 목표인지 인수가 목표인지 이걸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잔존 가치 조건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차량 관리 신경 쓰기 싫다, 보험 세금 다 포함된 고정비가 좋다, 사업자다, 비용 처리 받고 싶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장기 렌트가 딱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리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리스는요,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렌트랑 마찬가지로 차량의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돼요. 즉, 차량 가격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 중고차 시세를 뺀 금액만큼을 계약 기간 동안 나눠내는 구조예요. 잔존 가치 설명은 아까 장기 렌트에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장기 렌트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는 렌트와 다르게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가 되고요, 자동차 보험을 고객이 별도로 가입해야 해요. 또 정말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용하는 차량 금액만큼 대출로 잡혀요. 만약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대출이 생기는 셈이에요. 이 말은 즉, 앞으로 대출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리스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자분들, 리스 상품은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려면요, 이용자 명의 리스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용자 명의 상품을 진행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계약 만기 시 반납이 어렵고 인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차량 처분에 대한 리스크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거의 선택하지 않는 상품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용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사에 있고요, 계약 조건은 장기 렌트와 비슷하게 약정 기간과 약정 키로수를 정하고 타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요, 사업자분들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우리는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량을 사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하거나 재리스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금융 리스. 요즘엔 무늬만 리스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초기 비용을 거의 다 넣고 아주 소액만 리스로 잡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요, 차값이 4천만 원인데 3,8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넣고 나머지 200만 원만 금융 리스로 묶는 거예요. 실제로는 현금 구매랑 거의 비슷하게 이용하지만 겉으론 리스 계약처럼 처리되는 구조죠. 마찬가지로 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고요, 이 역시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해요. 근데 왜 금융 리스를 하냐고요? 차는 내가 타고 사실상 소유하긴 하는데요, 내 자산으로 회계에 안 잡히게 만들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구조예요. 리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는 영업용 번호판도 싫고 보험도 내가 직접 가입해도 괜찮고 대출로 잡혀도 상관없다? 그럼 운용 리스가 잘 맞아요. 마찬가지로 대출로 잡히고 나중에 차를 무조건 인수할 건데 할부처럼 쓰되 구조는 리스로 하고 싶다? 그럼 금융 리스가 딱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국산차 모델 중 카니발을 기준으로요, 네 가지 방식 숫자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 시그니처 모델 기준으로 추가 옵션 없이 차량가 기준 4,810만원짜리 차량이에요. 계약 기간은 전부 48개월 기준이에요. 첫 번째, 현금 구매입니다. 차량 가격 4,810만원, 여기에 자차 포함 보험료, 이전비, 자동차세까지 들어가요. 보험료는 약 150만원, 이전비는 약 330만원, 자동차세는 연 52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총 5,340만원 전후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자 없고 소유권은 바로 내꺼. 두 번째, 할부입니다. 차량가는 같고요, 48개월 기준 연 6% 이자 적용 시 월 납입금은 약 117만원 전후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전비, 보험료, 자동차세는 현금 구매와 동일하게 별도로 부담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장기 렌트입니다. 조건은 무보증, 48개월, 연 2만 킬로 기준이고요, 현 시점으로 가장 높은 잔존가치 캐피탈 기준인 64%로 설정된 계약이에요. 월 렌탈료는 65만 8,460원입니다. 보험, 자동차세 포함이고 사업자라면 비용 처리와 매달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종료 시 반납, 인수 선택 가능한 대여 상품이에요. 네 번째는 운용 리스입니다. 렌트와 다르게 대출로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조건은 무보증, 48개월, 연 2만 킬로, 잔존 가치는 현 시점 가장 높은 캐피탈 기준으로 65%로 설정된 리스입니다. 월 리스료는 61만 8,530원입니다. 보험은 별도 가입, 세금 혜택은 경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는 불가능하다는 거. 본부장의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초기 자금 여유 있다면 현금이 가장 깔끔하고요. 매달 나눠 내면서 내 차로 만들고 싶다면 할부, 관리 편하고 세금 혜택 챙기고 싶다면 장기 렌트가 좋고요. 월 부담 낮추고 회계적으로 리스를 활용하고 싶다면 운용 리스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차 이용 방법 4가지를 전부 살펴봤어요. 현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고요. 사용 목적과 예산, 사업자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본부장이 하나씩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 딱 맞는 방법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이카즈 홈페이지에서 문의하면 1대1로 전문 상담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유익한 정보였나요? 앞으로 신차 마련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이카즈 본부장 구독 부탁드려요. 이상 본부장이었습니다.